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브리핑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은 주식과 채권 사이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앞서서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한국 10년물 금리는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지난 거래일 기준이니까 2.6%까지 떨어졌고, 한국 5년 금리도 2.4%, 그리고 한국 3년 금리가 2.41%로 떨어졌다라는 흐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탄핵 선고 그 결정이 나고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만나보면은 시장이 뭐를 좀 한 발 앞서가냐 그걸 좀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앞서간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업계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라고 파악을 하면서 6월 이후에 대규모로 추가 경전, 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로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라는 거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그 기업들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가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를 선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3.5%까지 떨어졌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까지 떨어졌어요. 상호 관세는 오늘 시장 블랙 먼데이 직격탄을 맞았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경기 침체는 곧 금리 인하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근데 기준 금리 앞으로 인하되는 것도 뭐 인하되는 건데 그 시기와 폭을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에 대한 방향성의 그 엇갈림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 안정, 리스크 이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이어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신용 관련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가계 부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인즉슨 3월에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가가 확 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인하할 수 없는 국면이다. 시장이 바라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다 던질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항상 두 가지죠. 하지만 채권을 신규 보유하려고 하는, 진입하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인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채권을 들고 계신 분이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그 시장이 바라는 것과 채권 투자 운용에 대한 방향성은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채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